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장로의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성직자에게 있지 않고 바로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이고,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당회의 경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일 외에 특히 장로와 집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를 청빙하는 일 등으로 직접 행사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목사와 혹은 노회의 결의로 임명받은 당회장과 주권자인 교인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노회의 고시를 통해서 임직을 받은 치리 장로로 조직되는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정치가 바로 장로의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의 정치란 민주주의적인 방도를 취하여 쓰는 치리의 정치체제, 즉 회의 정치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허점, 즉 진리보다 다수를 절대시하는 허점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고 다수의 행포를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정치가 삼심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장로의 정치도 삼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계적인 조직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민주정치와는 달리 치리의 위계란 삼심제도 하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즉 하회의 처결에 대한 상소 혹은 상고의 경우에만 상회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급 치리회를 동등하게 하며 제각기 고유한 특권을 부여하여서 그 고유권에 의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당회의 처사를 노회도 총회도 간섭하지 못하며 노회의 처사도 당회는 물론 총회도 간섭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인정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전국교회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상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제정치로 기울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회 조직을 비상설체로 조직해서 해마다 한 번만 모이게 하고, 일단 모여서 회무를 마치고 나면은 그 회를 파회하여 회의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물론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 자체는 없어지는 것 같이 되었지만, 그 총회가 선임한 임원회는 명년 회의를 위한 기구로 남아있고, 혹은 수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보존행위를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밖에도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된 직무 수행을 이사회나 특별위원회, 상비부 등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서 1년간 수임 상황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권력이 하나로 뭉쳐서 총회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특정인이 총회의 권력을 거머쥐고 뒤 흔드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최악의 경우에 어느 한 부서가 부패한다고 가정을 해도 전체 부서가 한꺼번에 부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도록 하려는 데서 이 같은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정치를 민주정치 그대로 생각하고 민주주의 척도를 가지고 장로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의 정치가 각 치리회의 유계적인 면도 있고 또한 동등한 면도 있고 삼심제도를 두면서도 각급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을 부여해서 전국 교회의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로의 정치는 성직 평등을 전제로 하는 정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특히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는 전권으로 통치하면서도 상해 구역 안에서는 남을 다스릴 뿐 아니라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의 통치에 대한 공동 감시를 당하기도 해서 잘못됨을 방지하는 일에 완벽에 가깝도록 장치하고 있는 정치가 바로 장로의 정치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기본권과 성직권의 합의로 통치하는 체제가 장로의 정치 제도입니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평신도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장로반의 권한과 성직자인 목사반의 권한인 성직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체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신도의 기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해도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성직자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평신도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만을 강요당하는 불공평함이나 성직자의 치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유정치와 조합정치 체제 하에서는 평신도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데도 성직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사람의 종일 뿐 진리를 수호하는 성직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공평함은 양대 교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의 정치는 교황정치와 감독정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였고, 자유정치와 조합정치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해서 성직자의 치리권을 최대한 인정함과 동시에 평신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이 두 권세를 동등하게 함으로 교회의 신성과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해서 건전한 부흥과 발전을 꾀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평신도의 기본권은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를 투표하여 임직함으로써 장로로 하여금 기본권을 행사하게 함과, 성직자를 투표하여 청빙하는 일로서 교회권을 행사하는 일이고, 성직자의 치리 교권은 평신도의 투표와 청빙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위임을 받고 교인의 서약을 받아서 성직자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정치는 상해권과 하해권이 동등합니다. 헌법 정치 제8장 1조에 의하면은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고, 2조에는 교회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랬으며, 제5장 2조 장로의 권한에서는 강도와 교우는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 규정하였으니, 이를 종합해 보면은 장로의 정치라는 것은 기본권과 성직권의 합의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회를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데,
어느 치리회든지 그 회원은 고난이 같은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결국 당회도 노회도 총회도 그 고난은 목사 장로의 고난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동등합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상해권과 하해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관할 범위와 고유의 고유한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심인 당회는 한 지교회를 관할하게 됩니다. 당회의 고유한 특권은 교인을 다스리는 직무와 직권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당회나 상회에도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유권이라고 합니다. 2심은 노회인데 총회가 획정한 노회 지역 관할이 관할 범위입니다. 노회의 고유한 특권은 첫째는 교회 설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통치하는 일과 두 번째, 관할 지역 내의 소속 목사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는 소원, 상소, 청원, 헌의권 등을 접수 처결하는 것입니다. 노회 역시 대등한 노회나 상회에도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노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3심은 총회를 말하는데 전국 교회를 관할합니다. 고유한 특권은 도리와 헌법 관계에 대한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소원, 상소, 청원, 헌의권 등을 접수해서 처결하는 최종 협의회입니다. 이 총회는 믿는 도리와 다스리는 규범에 대한 고유한 특권을 가진 치리회입니다. 각급 치리회가 관할 범위 안에서 행사하는 고유한 특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다른 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고유한 특권을 행사한 치리회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 다른 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한 통치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노회를 설립하고 합병하고 분립하고 폐지하는 고유한 특권은 노회에 있지 않고 총회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회의 치리권은 청원권이 되고 상회의 치리권은 허락권이 되는데 결국 청원권도 허락권도 다 목사 장로의 권한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청원권과 허락권도 역시 동등한 까닭에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청원권은 상회에 없는 하회의 고유 권한이고 허락권은 하회에는 없는 상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청원권밖에 없는 하회의 독주를 맡고 또한 허락권밖에 없는 상회의 독주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하회를 관할하는 상회라고 해도 노회는 그 하회인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하며 라고 규정을 했고 총회도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하고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는 하회의 치리권인 청원권과 상회의 치리권인 허락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